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야, 최민희 국장 우리가 만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. 2년 빈 30년입니다. 그래요? 네. 그런데 1989년에 뵀으니까요.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나에게는 최 국장이 없었더라면 위기 때마다 내가 많은 아픔,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될 건데, 그래서 나하고 좀 나눠 가져서 제가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. 그렇지는 않고요. 제가 뭘 해드린 게 뭐 있습니까? 워낙 우리 유당수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길이 누가 보더라도 또 증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냥 슬쩍 발만 슬쩍 드렸을 뿐이고요. 무슨 그렇게 겸손한 말. 서로 아픔의 기간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? 저도 한 5년 동안 그렇죠. 받고 우리 유광수께서도 전개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그 시기도 있었고, 서로 그 시기들이 좀 오버랩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기 빼놓고는 참 밥도 술도 참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런데 9월 20일이죠? 20일이죠. 지금 남북이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, 네. 심지어는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의 천지까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뉴스를 봤는데, 참 어떻게 보면 평화와 번영이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이라든지 또 남북 간의 관계, 한미 관계, 또 주변 중국, 일본, 러시아의 관계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, 언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?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한자락 멍석을 이미 다 깔아놨고요. 그리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세상을 떠나고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면서 이 정부하고 북한의 생각하고 조금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. 북한도 더 이상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, 그 판단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세 번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생각과, 그 운을 잘 살려서 평화 번영도 번영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내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축제 분위기 속에 있을 게 아니고, 현재 지금 뭐 국내에 가장 비근한 예로 주 52시간, 그다음에 최저임금,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서민들을 고달프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보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. 정말 살기 힘들다. 그래서 근자에 이제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제인들이 뜻을 모아서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를 제고해달라는 청원을 직접 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지금 국내 문제가 사실은 더 시급한데, 북한이라는 그 호재를 가지고 그걸 덮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덮고 가게 되겠어요? 내용이 중요한데. 저는 덮을 수 있다라고도 봐요. 충분히. 왜 그러냐면 그걸 지금 우리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옛날에 아시죠? 장제식 박사 동생 장하성, 지금 동생이 아니 조카. 조카, 그렇죠. 그리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,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?
김앤장이라고 불러요. 김앤장. 김앤장. 네. 우리 그 큰 대형 로펌이 김앤장 아니겠어요? 근데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김앤장. 대단한 역할도 역할이지만 상당히 비꼬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운동권적인 시각에서 본 이런 그 각종 정책들이 지금 사회를 많이 혼란하게 만들고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. 오히려 그들은 서민들을 구하겠다라고 내놓은 정책들인데 그 정책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최국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많은 지적이 있어요.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 부분을 수습하고 특히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소상공인이 소상공업이 한 약 308만 개 있다 그래요. 그 중에 이제 관련된 사람이 650만 명 내지 700만 명인데 며칠 전에 그 어느 상공인의 지역 회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삭발했더라고요. 삭발해가지고 제가 이 상공인의 소상공인의 회장이기 때문에 삭발했습니다. 앞으로 이 경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적 합의, 국민의 합의 그리고 국민의 화합 정신을 끄는데 상당히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%를 한때는 넘었었지 않습니까? 근데 50%대까지 떨어졌다가 50%대까지 떨어진 단적인 이유는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근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, 3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60%대를 회복을 했다.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아침에 있습니다. 나왔습니까? 네.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전개될 국정 운영에서 반영이 되려면 사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돼야 된다.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선거 전에 공약사항으로 내놓았던 것들이 그 뭐 공약이라고 해서 100%다 지킨다는 건 올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게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에 맞아야 돼요. 근데 그렇지 않고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딱 주 52시간 이 근무제나 또 내지는 최저임금제 문제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, 결국은.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뭐 요구를 해서 시험 기간을 거친다라고 합니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면 이미 큰 현장에서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현장에서 52시간 일을 해버리면 하청업체나 이 작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들은 자동적으로 고사돼 버려요. 그 여파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전혀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봐야죠. 하여튼 경제 정책의 그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죠. 그러나 18일부터 20일까지 원래 귀국하실 건데 귀국하셔가지고 그런 남북 간의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왔으니까 그 기적 위에서 아무리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라 하더라도 실천을 해서 부작용이 있다. 그런 과감하게 고쳐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서 그 지지율도 높이고 또 국민 전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받쳐간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?
가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은 대통령이라 하면 그 운을 계속 살려나가야 되거든요. 아무튼 이 정상회담을 기화로 국내 경제도 그렇고 국제 관계도 그렇고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.